안녕하세요. 운전고 기말고사 1학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어려웠고요. 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운전고의 변별력이 상승했는지를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시험 범위를 보시면요. 시험 범위가 교과서 범위는 제명매가 하고요. 고전시가 위주로 359 고려가야 나왔고요. 오우가라는 작품은 교과서 안에 있습니다. 춘향전 고전소설이 있고요. 자, 그 이외에 사설시조하고 평시조를 같이 묶었는데 이건 교과서에 들어있는 작품 이외에 교과서 외에 추가 작품을 더 넣었어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문법 같은 경우에도 단어거든요. 자, 근데 1학년 보통 교과서 안에서 단어 파트는 어떤 부분에서 다루냐면 한글 맞춤법에서 다룹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단어 파트는 한글 맞춤법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운전고는 그 단어 파트에서 아예 한글 맞춤법을 빼고요. 단어 전체를 넣었어요. 자,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교과서 범위 이렇고요. 문법은 더 추가가 됐고요. 단어 형성, 품사, 그리고 형태소까지 전체가 다 추가가 됐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외부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어부단과 연시조가 하나 나왔고요. 유충열전 고전소설 가운데 춘향전은 판소리의 소설인데 유충열전은 영웅소설이에요. 자,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해서 박지원의 수필, 한문 수필 하나 나왔고요. 미스터 방이라고 해서 판소리의 소설에 영향을 받은 현대소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범위가 많죠. 자, 보통 일반 타학교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구성할 때 이렇게 해요. 교과서 안에 있는 지문 제시하고 문법도 교과서 안에 있는 한글 맞춤법 정도로 해서 출제 범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운전고 1학년은 그렇지가 않고 일단 문학에서는 외부 작품을 교과서 작품만큼이나 추가했고요. 문제는 단어에서 한글 맞춤법은 조항별로 중심으로 해서 올바르게 맞춤법, 한글을 쓰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실 단어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형태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단어 형성에 관한 이해, 그리고 품사에 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걸 해놓고 나서 한글 맞춤법을 하는 건데 한글 맞춤법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여기에요. 단어 전반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글 맞춤법의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운전고는 한글 맞춤법은 빼버리고요. 단어 전체를 넣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그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단어 파트 전체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단어 전체를 공부하게 되면 한글 맞춤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 단어의 표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많아진 것이 하나의 특징이시고 그런데 운전고가 그 시험 범위가 많은 건 계속 내려오는 특징이어서 그렇게 큰 변별력의 요소는 아니었는데 자, 이제 문항 구성을 보시면 자, 역시 이번에도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특징은 뭐냐면 이번에 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지문 구성을 합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산문문학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산문문학이라고만 써놨는데 고전수필하고 고전소설을 엮어서 한 지문으로 만들고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을 묶어서 또 하나의 지문으로 만들어서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런데 이 지문이 길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온 작품들이고 아이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고요. 또 외부 작품에 대한 연계가 많았던 게 특징이 있긴 한데 이번 시험에는 딱 두 개예요. 고대 가요 가운데 공모도화가 하나 연결했고요. 자, 어이 못 오돈다라는 사설시조 하나 연결해서 외부 작품의 문항수는 크게 두 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문법 전체고요. 자, 이제 변별력의 요소를 좀 볼게요. 자, 운전고 시험 범위가 많다는 것 이외에 이번 시험에서 가장 큰 변별력 요소는요. 자료 제시형 문항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6문제 가운데 8문제는 제재 단독형 문제였고요. 나머지 16문제는 모두 다 자료 제시형이었어요. 근데 이 자료 제시형도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문법은 전체가 다 자료 제시형이어서 문법 범위가 확대되고 난이도가 상승하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항이 고3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의 변형이었어요. 문제 형식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이 문제 형식은 내가 공부하면서 풀었던 문제 형식이라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그 기출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그 기출문제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용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건 고3 수준으로 묻겠다라는 것이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자료 제시형이 나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문제가 자료 제시형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 제시형은 한결같이 어떤 갈래 작품이 나왔을 때 고전시가 갈래의 특징 또는 그 작품이 창작될 수밖에 없었던 또는 수용되는 과정에서 당대 역사적 현실 또는 문학 용어 가운데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문학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 500자 정도 내외의 글로 제시하고 이걸 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료에 따른 해석을 진술하는 이 선택지 말입니다. 선택죠. 자, 이 선택지를 보시면 선택지의 구성 요소가 세분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분화라는 게 자료와 함께 그 작품의 내용을 서술하다 보니까
자, 그 선택지의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번 운전고 시험지를 자, 다른 학교의 그 전교권 학생들에게 줬을 때 시간을 다 풀어서 평균 점수에 다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자, 이 선택지를 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시험이어서 제 점수를 가져오지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닌데 제 점수를 가져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시험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운전고 시험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수능 문제 해결력을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위한 학습만으로는 이 시험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능 문제 해결할 수 있게끔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푸는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되는 거고요. 자, 문법도 영역별로, 자, 그게 음운 파트가 되든 아니면 자, 단어 파트가 되든 문장 파트가 되든, 당장 다음 2학기 중간고사는 문장 파트일 거거든요. 그 다음 중세 국어고. 자, 그러면 영역별로 자, 학습을 내용을 충분히 하되 문제는 여기에요. 자, 고3 기출문제 수준의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고 난이도는 거기에서 왔다 갔다 조절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자, 문제 유형은 어차피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문법도 모두 다 자료 제시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전시가가 문제인데요. 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각 갈래별 대표작을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의 고전시가가 항상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게 가사가 되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시조, 연시조, 평시조, 사서시조가 되어도 되고, 고려가요가 되어도 되고, 향가가 되어도 돼요. 자, 각 갈래별로, 내신에서 항상 갈래별로 모든 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각 갈래별 대표작을 학습해야만, 자, 내게 주어진 제재뿐만 아니라 다른 갈래에서 자, 연계 작품이 들어와도 이걸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고전시가 같은 경우 갈래별 대표작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운전고 내신에서는요, 내신을 위한 학습만으로는 내 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자, 수능 문제 해결력을 위한 학습,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만 자, 우리 아이가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내신 시험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내신 시험에서 제 성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